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입니다. 올해죠. 2024년 60일에 변리사 1차 시험이 올해 2월에 있었죠. 그래서 생물 문제, 10문제에 대해서 해설 자료를 작성을 했고, 그래서 공유하게 되었고, 관련해서 해설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그 공지사항에 대해서 좀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공지사항 파일만 보셔도 되고, 해설 동영상을 보시면서 꼼꼼히 체크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이 해설 자료에는 총평과 열 문제에 대한 해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료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지사항 파일, PDF 파일은 제외하고 PDF 파일 8개로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많은데 4개씩 세트고요. 4개 세트와 4개 세트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 세트는 화이트 모드, 브라이트 모드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PDF 파일이에요. 하얀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출력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출력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한 세트는 역시 4개의 PDF 파일로 구성되는데, 얘는 다크 모드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다크 모드로 되어 있죠. 말씀드렸듯이, 예, 태블릿이나 이제 노트북 모니터를 오랫동안 보게 되면 눈이 아프기 때문에 다크 모드로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뭐 도움이 될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같이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파일 PDF는 4개가 존재하고요. 첫 번째 파일이 지금 총평과 해설이 들어있는 PDF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24년 60일에 기출문제 10문제가 나와 있는 파일이죠. 세 번째는 요 지금 첫 번째 해설 파일 안에 들어있지만 한 16년치의 기출문제 분류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총평 내용과 그 테이블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파일을 분리해서 다시 같이 제공을 한 겁니다. 네 번째는 생명공학 기법 중에 이제 새로 시험에서 표현이 된 IEF 등전점 정기용동하고 엘라이자라고 에 대해서 좀 자세한 해설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뭐 무조건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하실지는 이제 해설 동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까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 부분 시작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10개의 문제가 이렇게 21번부터 30번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원래 시험 문제는 제목이 없죠. 근데 생물에서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선 제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제 의도를 고려해서 제목을 붙였고요. 자, 이 총평 부분이 좀 페이지가 많은데 일단 무슨 내용인지 잠깐 보시면, 첫 번째 60일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60일의 생물 10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최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5년, 16년 정도의 생물 출제의 특성을 그룹핑을 해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물 기출문제 분류 테이블이고요. 16년치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의 내용을 보시려면 이 테이블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고요. 네 번째는 중요한데, 얘는 인사이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예.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이제 분석 내용 따로 있고, 거기서 중요한 트렌드들을 뽑아냅니다. 우리말로 시사점, 중요 시사점이라고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생물 출제에 관련해서 인사이트들을 쭉 뽑았습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설 동영상을 보시면 총평에 대한 내용이 실제 문제 해설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0일의 생물 기출 총평 부분은 그냥 24년 61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 시점의 생물의 트렌드와 그다음에 특이한 동향들을 다 파악해서 인사이트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실 때 기본서를 1회독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럴 때 생물 학습에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놓치면은 고생해서 공부하시고 중요한 문제들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인사이트가 점쟁이처럼 예측한다기보다는 이런 경향성이 있었고 반복되니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는 걸 하나하나 뽑아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신경 쓰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페이지네요. 60일에 올해 생물은 특성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16년치 생물 기출들을 보고 경향성을 분석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그 시점에 생물 문제 출제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특허청에서 그 변시를 출제를 했었죠. 근데 산인공으로 바뀐 게 대략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물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실 때는 뭐 30년치 다 풀어보셔도 좋아요. 도움이 되죠. 근데 생물 출제 트렌드를 파악할 때는 너무 오래된 거는 고려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허청 시절의 출제 경향하고 산인공 시절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산인공 시절에 한 16년치, 17년치를 보고 생물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한 16년 정도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60회 23년에 생물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61회는 아주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3년 동안 난이도 변동이 되게 심해요. 59회는 상당히 쉬웠고 60회는 거의 최고로 어려웠고 60회는 최저의 난이도가 널뛰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열 문제에 대한 문항별 분석이고요. 자, 2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앞에 8개의 문제는 난이도가 사실 하라고 보입니다. 여기 중하라고 표시된 것도 있긴 한데, 이걸 난이도 하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8문제는 기출문제 위주로 꼼꼼하게 잘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기본 이론의 핵심에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29번과 30번만 약간 난이도가 중인데, 출제위원이 이제 8문제는 너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니까 점수 조정을 위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을 출제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분석 내용을 지금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해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쉬울 거고요. 조금 주의할 만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광호흡. 광합성은 생물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많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 최근 3년간 광합성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광호흡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합성이 워낙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광호흡을 집중적으로 출제한 것 같고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가반응성 세포사멸, 이게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로 문제 지문에서 세포가 죽게 되는 과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5개의 선택 지문 중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자멸이 들어간 건 5번 세포 자멸사 에이팝토시스, 어팝토시스, 세포 사멸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는 내용을 몰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지금 분자생물학 관련된 문제인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분자생물학
기법들이 나왔어요. 에드만 분해법, 등전점 전기운동, 2차원 전기운동, 효소결합 면역 급착 측정법.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낮습니다. 이유는 정답인 노던 블라팅의 RNA 분석 기법이라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사실이거든요. 블라팅이 여러 번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4가지 용어가 나왔지만 얘네는 정답하고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난이도는 하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번, 28번도 61회의 생물의 특성이 조금 익숙치 않은 용어들도 나오고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정답은 되게 난이도가 쉬운 정답이 보이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높게 줄 수 없고요. 다른 지문들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29번, 30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 조정용으로 출제된 게 아닌가 싶고요. 29번은 이제 속시식물이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식물, 특히 식물 분류학이 2번째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식물에 대해서 출제가 강화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물 분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은 속시식물입니다. 거시식물, 그다음에 양치식물 이런 종류가 있는데, 속시식물이 가장 중요하고 3가지 특징은 어떤 생물 시험이든 잘 나온 특징이에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어찌됐든 난이도 중이라고 했지만 이 식물 분류학이 한 2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잘 보고 기초에 관련된 이용 내용들을 잘 보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낮진 않지만 점수 조정용으로 적정한 문제였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열대우림이 출제가 되었는데, 얘는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얘는 한국말로 생물군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번역이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바이오움을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를 다 합한 게 바이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생태계, 해양 생태계, 하천 생태계, 갯벌 생태계, 산림 생태계, 열대 우림 생태계, 사바나 생태계, 온대 화렵수림 생태계, 온대 낙엽수림 생태계, 이렇게 생태계들을 다 모아서 바이오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열대우림이란 특정 생태계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바이오움은 지금 16년간 2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좀 생물에서는 지역적인 부분이죠. 생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게 왜 2개나 출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 지역적이고 많이 공부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생물 16년 정도의 출제 경향의 변동이 있고요. 이렇게 4개의 페이즈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0년부터 18년까지 9년간 특징을 보시면 난이도가 꽤 높았어요. 비전공자의 최대 득점 가능 문항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공자의 경우는 좀 생물 전공자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근데 생물 비전공자인데 변시에 진입해서 1년을 공부해서 1차를 대비하면 생물은 길어야 한 달 정도 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 때 몇 문제를 10문제 중에 몇 문항을 맞출 수 있었을까를 봤을 때 6, 7문항인데 저는 한 6문항 정도로 봅니다. 이때의 특성은 영역의 문제, 짱돌 문제라고 하죠. 그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들이 상당한 비율로 포함이 됐어요. 그런 문제들은 전공자한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전공자는 사실 한 달 공부하고 못 맞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년간은 상당히 좋은 시기였어요. 특징은 기본 이론에 충실하게 출제가 됐고, 이 짱돌 문제 비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10문제 중에 1문제 또는 많아야 2문제, 아니면 이번에는 짱돌 문제가 없네, 비전공자도 열심히 하면 10문제 다 맞출 수 있었겠다가 4년간 반복됐고 좋은 시절이었죠.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 마지막 해 22년이겠네요. 22년에 변시 1차의 합격점이 81.66인가? 굉장히 높아졌죠. 문제들이 다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산인공에서는 사실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해인 23년에는 생물을 비롯해서 모든 과목이 좀 극악하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민법도 굉장히 심했고 생물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 난이도는 최고라고 보이고요. 비전공자는 5개 맞추면 만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문제는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었지만 5문제는 출제위원이 웬만큼 공부해도 틀리도록 의도적으로 구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23년에 최고 난이도였기 때문에 24년에는 지난번에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엔 좀 쉽게 내주세요 했는데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최저 난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9개는 맞추셨을 수 있어요. 뭐 10개 맞추신 분들도 있고. 자, 근데 유시기하고 유시기 1번 페이지하고 3번 페이지라고 하죠. 둘 다 어려운데 특징이 다릅니다. 1번 페이지는 짱돌 문제들이 상당한 비율이 출제가 됐는데 3번 페이지는 5개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은 짱돌 문제라고 무조건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서, 그 변시의 생물 기본 개념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지엽적이라서 그것까지 다 공부하기 힘든 문제나 아니면 너무 이론이 어려워서 비전공자가 이해하고 담기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일부러 골라서 냈다고 보입니다. 근데 얘는 짱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출제 방식이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입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조금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이즈 2와 페이즈 4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대부분 좀 유사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출제였고 페이즈 4가 워낙 쉬웠죠. 출제 경향이 이렇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물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건가?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냥 예상을 해본다면 이 페이즈 1의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로 돌아갈 방법은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페이즈 2나 4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요. 근데 너무 쉬우면 생물 득점 평균이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페이즈 4보다는 좀 어렵게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고요. 페이지 3 방식으로 가미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예측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든 대응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들 열심히 분석하고 기출 관련된 이론들을 핵심으로 파악해서 꼼꼼히 공부하고 나머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좀 가볍게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신 페이지 3와 같이 좀 기본 이론에 포함되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생물학적인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두 번째 스텝으로, 세컨드 스텝으로 나중에 보완을 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기출 분류 표고요. 말씀드렸듯이 독립 PDF 파일로 같이 제공되니까 이 파일하고 그 파일을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 말씀드린 최근 트렌드 인사이트인데 생각보다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부분 주의해야 할 최근의 출제 경향, 최근 트렌드 이 부분은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